12.3 비상계엄의 어떤 실체를 밝힌다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국무총리, 국무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확인했다라는 대통령의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장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은폐에 가담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모의한다던가 그다음에 그 과정에 협조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내밀한 대화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의 진술을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의혹이 의혹을 확산하고 계속적인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정도의 수사를 이루었다. 특검은 김용현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과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 등 객관적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2024년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정원도 분명히 계엄에 가담했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증죄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된 거죠. 저희가 이제 고비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그게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거인멸이라든가 특히 저희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고위 공직자이거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참고인들이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뭐 기소전 증인신문 제도라는 걸 활용을 했지만 그 제도로서도 확보하지 못한 진술들이 꽤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여기서 하지 마시고 근거북이랑 한지 공예품 전달하신 이유가 뭡니까? 공직 청탁 목적이셨어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특검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특별수사팀에 배당하며 수사 대상이 광범위 했고 또 중간에 계속해서 수사가 눈덩이처럼 그 규모가 커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검 스스로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다 수사하지 못했던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장의 연장을 거듭했지만 지금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또 국수본 쪽에 이첩해서 수사를 계속 하도록 했다는데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예외 없이 수사를 하다가 좀 만 느낌 그런 현상이 반복되었거든요. 같이 경례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대안의 바다의 용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경로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가 2년이 지났고요.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그 진술이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사건에 개입해서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장관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은폐에 가담하고 개신교 일부 인사들에 대한 그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금융로비 부분 중에서도 기독교 인사에 대한 금융로비, 그 전화번호나 당시의 그 통화 내역이나 보면은 정말 급박하게 여러 그 당시 실세들한테 전화된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넘기고 한참 나중에 시작이 됐어요. 정권 차원의 외압 부분도 있겠지만은 해병대 내에서 그 불이한 명령을 철저히 수행한 그런 군인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김태정 법무장관에 대한 경질은 예상외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낮 김중건 비서실장으로부터 경질 건의를 노조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하도록 유도해 검찰이 개입할 명분을 마련했다는 뜻입니다. 기자들에게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은 검사들이 뭐 법을 다루니까는 사법부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조직인 특별검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특별검사로 하여금 행정부 고위 관료 관련된 의혹을 수사를 하게 만든 일정하게 경로 의존성을 갖는 것 같아요. 상설특검이라든지 사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의식 하에서 설치가 되었던 건데 상설특검은 실효성이 없고 공수처는 지나치게 미니 공수처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제 자꾸 특별 검사를 이제 그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완전 입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밑바탕에는 사실 정치의 사법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서로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걸 안 되니까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맡기고 또 법원 재판에 맡기고 헌재에 맡기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야당 말살 압수수색 중단하라! 중단하라! 야당 탄압
정치보복 중단하라! 중단하라!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최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에서 비롯된 게 저는 많다고 봐요. 계속 특검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왕에 다시 그게 뭐 법률로 만들어져서 연장이 된다면 그래도 특별한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특별검사의 무용론도 더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외환의 의혹과 관련돼서도 저희 수사팀에서는 실은 수사 개시와 동시에 끝나는 순간까지도 계속 수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과의 통모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아님을 밝힌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밝히지 못했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수사 역량,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수사 대상들을 모두 쫓아가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몇 명을 기소했고 몇 명을 구속했고 평가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특검 제도도 좀 객관적인 눈으로 보려는 노력들을 일반 국민들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수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수사의 결과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 제도의 존재 이유서부터 좀 차근차근 추상적인 차원으로부터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